많은 분들이 과일은 언제나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리적 구조와 대사 능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랜 연구자료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인체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신진대사율은 40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은 매년 1%씩 저하되며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과일을 무심코 먹었다가는 혈당 급상승, 신장 손상, 지방간,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도쿄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특정 과일을 매일 섭취한 그룹의 당뇨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고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안타깝게도 예방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춘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 속 관리법은 환자 스스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 과일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지만 노화된 신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고칼륨 혈증이 발생해 심장 부정맥, 근육마비, 심한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매일 바나나를 한두 개씩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 마비 위험이 4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 함량은 약 14에서 16g으로 설탕 한 스푼 반과 맞먹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200mg/dl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으며 이런 급상승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악화되어 당뇨병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포타슘에 비해 마그네슘이 부족해 미네랄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 불균형은 근육경련, 피로감, 두통,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고령자가 바나나를 자주 섭취할 경우 혈중 칼륨 수치가 급상승하여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0세 이후에는 바나나를 건강 과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달콤함이 독이 됩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사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의 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느려진 고령자에게 이런 급격한 당 부하는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한국당뇨병학회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중 포도를 자주 먹은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량의 옥살산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구토가 발생하며 재발 확률도 80%나 됩니다. 또한 포도에는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포도 섭취는 매우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더 해롭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농도가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나 포도주스, 건포도 모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달콤하고 향이 좋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과일입니다. 망고 100g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콜라 한 캔보다 많습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 GI는 80으로 백미보다도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노년층이 망고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30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에는 무르시올, 구로시올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온나무 독성 성분과 동일한 계열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더라도 면역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망고 섭취 후 입 주변 붓기, 가려움, 발진,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 알레르기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망고는 또한 소화가 어려운 과일로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년층이 섭취하면 속쓰림,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망고의 비타민 K 함량도 높아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게다가 망고는 고칼로리 과일입니다. 하나만 먹어도 약 200칼로리로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고당 고칼로리 과일이 복부 비만과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위험한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가을철 대표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석, 귀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위산이 약해진 노년층이 감을 먹으면 탄닌이 위 속 단백질과 결합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위석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복통, 구토, 소화불량, 속쓰림이 지속되고 심하면 장폐색으로 이어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 음식, 부유, 두부, 생선 등과 함께 먹으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게다가 감은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단감 하나에는 25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곶감은 수분이 빠져 당분이 2~3배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의 과다 섭취는 베타카로틴 과잉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한 고령자는 이를 해독하지 못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것도 감의 문제입니다. 탄닌이 장 운동을 억제해 배변이 어려워지고 노년층의 장 정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홍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드럽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홍시는 단감보다 당분과 탄닌 농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감류는 전부 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젊은 사람에게는 건강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체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치매, 심혈관 질환, 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과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를 지키는 과일이라 불립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치매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100g의 당분은 10g 정도로 낮아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줌 약 5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1개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혈당 흡수를 늦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춥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물질이 풍부해 동맥경화, 관절염,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당분은 천천히 흡수되므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침 식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나 공복에는 피하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거의 당분이 없고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단일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레시틴이 들어있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면서도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샐러드나 통밀빵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보고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 예방, 혈관 건강,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특히 가열 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로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칼륨도 적당량이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하루 중간 크기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제60세 이후 과일 섭취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과일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공복이나 저녁 7시 이후 섭취는 피하세요. 둘째,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블루베리 1줌,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과의 시간 간격을 2시간 이상 두세요. 특히 혈당 강화제, 이뇨제,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과일 속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그 후 몸의 반응이나 혈당 변화를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섭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위험한 과일 4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근 오늘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 며칠은 불편하더라도 한 달만 실천하면 피로감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올바른 음식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바른 과일 선택으로 건강한 노후를 시작하세요.